자, 녹화했으니까 파일을 다시 여는 것부터 한번 해 볼게요. 자, 제가 파일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파일은 파일에서 열기도 있지만 이미지들을 미리 보면서 파일을 가지고 와서 파일을 관리를 해 주는 것도 있어요. 자, 지금 내가 파일을 열었는데 지금의 이 파일은요. 일단 제가 노트북 화면이고 뭐 100%의 비율에 맞게끔 뭐 파일이 크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파일을 한번 확대를 해 볼게요. 포토샵에서 다루고 있는 비트맵 방식의 파일. 그럼 비트맵 파일은 어떤 것인가? 비트맵이라는 거는요. 사실은 요 파일 요소, 이 이미지를 이루고 있는 요소가 하나의 픽셀이거든요. 그 여러 개의 픽셀이 모아져 가지고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어요. 픽셀은요. 확대를 한번 해 볼게요. 자, 툴박스에서 돋보기 툴로 확대를 계속 하다 보면은 확대를 이렇게 드래그해서도 확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저는 12,800% 까지 확대를 했는데요. 확대를 해 보면은 이 이미지가 사각형의 어떤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화면을 옮겨 볼 건데요. 여기 위에 보면은 손바닥 모양의 툴이 있고 핸드 툴이라고 해요. 이 핸드 툴을 가지고 파일을 이렇게 이동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동을 해 봐도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큰 배율로 확대가 됐기 때문에 끝없이 사각형만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사각형의 이 명칭이 픽셀이에요, 픽셀. 여러분들 픽셀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 픽셀의 모양은 사각형이고요. 픽셀 하나가 모여 가지고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을 우리가 비트맵 방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비트맵 방식의 가장 최소한의 단위는 픽셀이에요. 근데 픽셀의 형태는 사각형이고 픽셀은요. 각각 고유의 컬러와 고유의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픽셀들의 모음을 우리가 100%로 봤을 때 100%로 한번 볼게요. 100%는 돋보기 툴을 빠르게 따닥 더블 클릭을 해 주면 100%로 보여지고요. 자, 제가 이거 지금 핸드 툴 계속 클릭했는데 불편하게 일로 옮기지 말고요. 자, 키보드에 스페이스바 눌러 보세요.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를 눌러 주면 핸드 툴로 바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돋보기 같은 경우는 내가 드래그해서 볼 수도 있어요. 자, 드래그해서 보면은 자, 제가 이렇게 확대했더니 자, 사각형의 픽셀 지금 최소한의 범위가 제가 픽셀이라고 얘기를 했고 픽셀은 각각의 위치와 고유의 컬러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하나하나 픽셀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사각형의 모양의 컬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 이거를 우리가 마치 세포들처럼 하나하나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크게 다시 원래 100%로 보면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제 포토샵 작업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미지를 함부로 막 늘려주면 안 돼요. 막 늘리게 되면은 이미지가 깨지거나 이미지가 왜곡되게 돼요. 그래서 인제 그 부분은 항상 주의하면서 작업을 해 줘야 되고요. 이미지를 뭐 줄이거나 늘리거나 어떤 그런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정비율을 지켜서 작업을 해 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픽셀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미지와 픽셀의 개념에서 자, 이미지란 2 차원 또는 3 차원의 화면에 재생 및 표시된 시각 정보를 의미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보고 접하는 이미지는 시각 디자인 분야에서 주로 전달 요소예요. 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이미지는요. 픽셀이라는 요소로 이 픽셀들의 집합을 비트맵 이미지 또는 레스터 이미지라고 해요.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뭐 이론 시험을 안 보겠지만 이론 시험을 볼 때 필수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미지의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하라고 할 때 이미지는 픽셀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고 이 픽셀들의 집합을 비트맵 이미지 또는 레스터 이미지라고 해요. 나중에 우리가 비트맵 방식이 아닌 어떤 뭐 글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나중에 우리가 비트맵화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제가 "레스터화 해 주세요."라고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고런 것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이미지가 선명하게 보여지지만 확대를 해서 보면 요렇게 픽셀의 집합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최대한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사각형의 요소로 보여지고요. 이 요소를 우리가 픽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미지는 포토샵에서 작업하는 이미지는 함부로 이미지를 늘리거나 뭐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자, 해상도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요. 자, 해상도는 어떤 거를 얘기하냐면, 자, 해상도 볼게요. 제가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확대를 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1인치 곱하기 2인치의 사이즈의 사각형을 볼게요. 지금 이제 제가 드래그한 게 1인치는 아니지만, 자, 이 이미지 사이즈 안에 이 지금 조밀한 픽셀의 개수가 몇 개인가, 요거를 보고 우리가 해상도를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1인치 곱하기 2인치의 사이즈 안에 이 픽셀의 개수가 300개인 것하고 똑같이 1인치 곱하기 1인치의 그 간격 안에 픽셀의 개수가 72개인 것하고는 정밀도가 달라요. 당연히 개수가 많은 게 훨씬 더 고해상도, 훨씬 더 정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미지의 정교함은요, 픽셀의 개수로 표현을 해주는데 이 픽셀의 개수를 우리가 해상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우리가 이미지 해상도나 뭐 픽셀 해상도를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은 제가 다시 100%로 볼게요. 해상도란 얘기는요, 자, 이미지에는요, 이미지 크기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이미지 크기는요, 파일이 있으면 파일 위에 부분에서도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이미지 크기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미지 크기를 봤더니 지금 이 파일의 해상도는 지금 72라고 되어 있고요. 단위는요, 1인치 곱하기 1인치 안에 지금 픽셀의 개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파일은요, 72라는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이 72라는 해상도는 우리가 화면으로 보고 있는 이미지에 표준으로 잡혀져 있는 해상도예요. 근데 이제 인쇄용으로 보는 해상도는 훨씬 더 조밀해야 돼요. 혹시 인쇄용 해상도는 몇이라고 알고 있는 학생 있나요?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는 학생 있어요? 인쇄용 해상도는 해상도가 훨씬 높은데 한 몇 정도 될 것 같아요? 300 dpi. 맞아요. 300이요, 300. 300 dpi는 이제 1인치 곱하기 1인치 안에 300개의 개수로 72보다 거의 뭐 한 4배 정도 더 조밀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쇄용으로 보는 사진은 굉장히 고해상도여야 돼요. 그 파일이 좀 크죠. 그래야지만 인쇄를 했을 때 깨지지 않고요. 72 해상도에 얘는 지금 파일의 크기가 뭐 아주 작은 건 아니지만 되게 작은데 해상도가 70이에요. 근데 그걸 인쇄를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픽셀 이미지처럼 사각형이 이렇게 좀 경계가 거칠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줘야 돼요. 자, 일단 요거는 또 나중에 계속 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상도와 픽셀의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고 가야 돼요. 자, 요건 나중에 한 번 더 할게요. 자, 이제 그럼 어떤 걸 해볼 거냐면요. 일단 저장하고, 이제 그런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 PDF 파일에서, 비트맵과 벡터에서 좀 넘어가고, 실습해보는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는 다양한 뭐 패널이나 이런 거 본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요거 파일을 열었잖아요. 아까 그 파일을 제가 더블 클릭했어요. 여기 보면 다양한 패널들이 보여지는데요. 자, 여기 있는 게 지금 툴박스라고 해가지고 마치 필통처럼 뭐 연필, 지우개, 자 이런 걸 모아놓은 도구 모음 툴박스라고 해요. 툴박스는요 항상 기본적으로 이동 툴이나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영역 둘 중에 하나로 항상 해주세요. 왜 그러냐? 내가 뭔가를 막 했는데 하다 보면 내가 뭐가 막 생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막 당황하죠? 그러면 뭐 딜리트 키 눌러서 지울 수도 있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 여기 지금 보면은 작업 내역이라고 해가지고요. 언제든지 돌릴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맨 처음에 이미지로 클릭을 해주면 저장하지 않은 맨 처음으로 돌아가니까 내가 무언가 막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작업 내역에서 맨 처음으로 돌아가 주면 돼요. 지금과 같이 항상 툴은 내가 뭔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툴은 그냥 이동 툴 아니면은 선택 영역 툴로 선택을 해주고요. 일단 이동 툴. 자, 여기 지금 아까 내가 작업 내역 봤던 것처럼 여기 지금 막 이런 팔레트들이 막 있어요. 다양한 팔레트들이 있고 다들 기능이 있죠. 네, 여기서는 뭐 하다 보면은 사용하는 게 있고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팔레트는 이 레이어라는 팔레트예요.
이런 팔레트들의 이제 모음에 대해서 여기 뭐 패널 구성 살펴보는데 요거는 차차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중요한 거 위주로 이제 패널들을 좀 볼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새로운 문서 하나 만들고 무언가 작업을 하고 저장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잘 안 보이겠지만 600 곱하기 500 해상도는 72 이렇게 그다음에 배경은 화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해 볼게요. 자, 인제 이 파일은 닫아 주고요. 자, 파일에서 자, 새로 무언가를 만들 거예요. 자, 새로 만들기 당연히 새로운 거니까 컨트롤 N이겠죠. 자, 새로운 거를 만들 건데 이제 포토샵이 버전 업이 되면서 이제 프리셋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뭐 내가 파일을 만들 건데 목적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봐 봐요. 사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쇄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해상도가 달라요. 해상도가 아까 얘기했듯이 고해상도. 포토샵에서의 고해상도는 보통 300 정도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300이 인제 기준이고요. 사진이나 인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인쇄를 하기 때문에 고해상도이고 예를 들어 인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 뭐 A4부터 해서 인제 세계의 국제 그런 표준 양식으로 해서 뭐 인제 파일의 사이즈가 있고요. 사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고 있는 뭐 증명사진이다 아니면 뭐 엽서 사이즈의 뭐 풍경사진이다에 맞춰서 인치로 되어 있어요, 사이즈가. 그리고 인제 인쇄 같은 경우는 뭐 인치도 있지만 보통 우리는 인쇄 같은 경우는 센치나 밀리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A4를 했을 때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210에 297 밀리로 되어 있고 해상도는 당연히 300 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습으로 하는 거는요. 예 해상도가 고해상도면 파일도 무겁고 작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웹이나 모바일을 목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웹이나 모바일 같은 경우는요. 웹 사이즈의 해상도는요. 해상도를 72로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꺼낸 예제들은요. 대부분 해상도가 72일 거고 뭐 특수한 것들만 뭐 100, 120 이런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모바일이나 웹 화면으로만 볼 거다라고 할 때는 해상도를 72 기준으로 봐 주면 돼요. 그리고 어 해상도가 72인 것들은 대부분 단위가 픽셀이에요. 비트맵의 최소한의 단위가 픽셀인 것처럼 픽셀 단위로 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내가 인제 웹 최소 크기의 1024-768이란 얘기는 픽셀의 개수가 가로 폭이 1024 높이가 768이란 얘기예요. 조서연 지금 우리 학생이 아닌 것 같은데? 자 요렇게 해서 자 저는 지금 뭘로 할 거냐면은 일단 지금 뭐 웹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이즈를요 픽셀 단위로 하고 너비를 600 으로 할게요. 자 높이는 500 으로 하고요. 그리고 해상도에 대한 거는 72. 네 중요한 건 컬러 모드도 중요한데 화면으로 보는 거는 빛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컬러 모드를 RGB를 기본으로 해 주면 되고요. 이제 배경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흰색을 배경으로 해 주면 돼요. 자 저는 단위가 픽셀이고요. 600, 500 해상도는 72 RGB 컬러 모드에 흰색으로 할게요. 자 지금 이런 설명들은 초반에만 해줄 거고 나중에는 그냥 딱 사이즈 지정해서 파일을 열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기를 한번 해 볼게요. 자 만들기를 해 주면 저는 지금 자가 나와 있는데요. 통일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지금 여기 제목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요. 클릭해 가지고 여기 좀 화면을 이렇게 좀 띄워 볼까요? 자 얘가 자석 기능처럼 이렇게 탭처럼 딱 붙어요, 이렇게 위에. 근데 파일이 하나일 땐 상관이 없지만 파일이 여러 개일 때는 자 이 파일을 제목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살짝 이렇게 띄워 주고 나머지 여백 부분은요. 따닥 더블 클릭하면 파일이 오픈이거든요. 그래서 고렇게 활용을 할 거라서 나머지 회색 부분을 여백으로 둬야 돼요. 자 저처럼 지금 자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볼까요? 컨트롤 자는 룰러 어디 있냐면은 눈금자 있죠?
보기에 보면은 컨트롤 R로 되어 있죠. 자, 컨트롤 R 눌러주면은 자가 나오고 다시 컨트롤 R 눌러주면은 자가 안 보여요. 컨트롤 R 눌러서 깔끔하게 자가 일단 안 보이게 해볼게요. 자, 지금 저는 뭐 600 곱하기 500 픽셀이기 때문에 파일이 크지 않아서 지금 100%로 보여져요. 근데 만약에 파일이 크다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화면에 보여지게 비율이 약간 축소되거나 뭐 그렇게 보여질 거예요. 자, 일단 저는 파일 하나를 열었고요. 자, 뭔가 한번 그려 볼게요. 뭐를 그려 볼 거냐면은 무언가를 그릴 때는 지금 여기 사각형 두 개가 보여지는데 자, 이 사각형 두 개는 첫 번째 있는 거는 내가 지금 뭔가 시작을 하려고 하는 컬러. 디폴트 컬러는요. 여기 위에 있는 작은 네모 두 개. 여러분들은 이미 디폴트 컬러로 되어 있을 거예요. 기본 컬러. 자, 이 위에 있는 작은 네모를 클릭을 해주면은 아주 빠르게 기본적인 블랙 컬러와 흰색의 백그라운드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는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지금 작업창을 열었어요. 그러면 배경이 되어 있는 컬러가 이 백그라운드 컬러, 배경색이라고 해요. 자, 위에 있는 정경색, 포그라운드 컬러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내가 뭔가 드로잉을 하겠다. 내가 뭔가 붓으로 뭔가 막 드로잉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드로잉하는 컬러가 기본 왜 드로잉이 안 되나? 컨트롤 D. 자, 기본적인 컬러는 지금 내가 무언가 작업을 하거나 내가 어떤 뭐 컬러를 칠을 해주거나 할 때 사용되는 컬러가 이 포그라운드 컬러, 기본 컬러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뭔가 작업을 할 수 있는 컬러가 지금 이 포그라운드 컬러라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디폴트 컬러예요. 자, 이제 그러면 다시 맨 처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자, 여기 있는 지금 정경색은요, 클릭해주면은 컬러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 클릭해서, 자, 내가 원하는 어떤 아무거나 컬러 하나 골라보세요. 원하는 컬러. 뭐, 연세대 학생들은 블루 컬러를 좀 좋아하고, 유학생들은 또 약간의 뭔가 화사한 톤을 좋아하고, 뭐,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좀 선택을 그렇게 많이 해요. 여러분 좋아하는 컬러 아무거나 하나 골라보세요. 자, 요거는 색상 피커라고 해가지고, 색상의 값을 RGB에서 잡을 수도 있고, 샵, 여기 있는 코드로 잡을 수도 있고요. HSB 뭐 이런 거는 뭐 색상, 뭐 채도, 밝기 뭐 이런 것들이고요. CMYK는 우리가 인쇄를 목적으로 할 때 CMYK 값을 잡고 해요. 근데 뭐 다른 거 다 몰라도 일단 중요한 건 컬러의 값은 주로 이제 샵 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제 코드로 지정을 해주기도 하고 RGB로 볼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뭐 아무거나 한번 잡아보고요. 자, 내가 원하는 컬러를 골랐어요. 자, 이제 그러면 제가 하트 하나 그려볼게요. 하트. 자, 하트를 그려볼 건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모양 툴이라는 게 있어요. 모양 툴. 근데 거기 안 보인다라고 하면요. 여기 점점점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은 나머지 도구들이 보여져요. 10분만 더 하고 잠깐 휴식할게요. 근데 여기도 지금 모양을 해주고 싶은데 여기 지금 보면 혹시 여러분들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라는 거 보여져요? 찾았나요?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 이렇게 무슨 별 모양도 아닌 뭐 이렇게 생긴 거 찾았어요, 혹시?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사각형이 보여지고요. 사각형을 꾹 눌러주면은 그 사각형의 요거 맨 마지막에 사용자 정의 모양이 보일 거예요. 찾았어요, 혹시? 자,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클릭을 해주면은 이 모양 중에서 내가 지금 골라준 모양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 레거시 모양 및 기타가 없을 거예요. 이걸 어디에서 찾을 거냐면은
여러분 기본적인 창 한번 보세요. 창. 창에서 여러분들 모양이 있을 거예요. 모양. 자, 모양 클릭해 주면은 자, 모양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는데요. 이 모양에서 뭐를 꺼낼 거냐면은 여기에 팝업 창에 보면은 레거시 모양 및 기타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자, 레거시 모양 및 기타를 클릭을 해주면 상단 부분에 레거시 모양 및 기타가 하나가 추가가 될 거예요. 저는 이미 추가가 되어 있어서 자, 이제 그러면 레거시 모양 및 기타를 클릭을 해주면은 여기에 모든 레거시 기본 모양이 있어요. 하트가 모양에 아마 있을 거거든요. 모양. 자, 이제 그럼 여기서 하트를 하나 골라볼게요. 하트. 지금 우리가 여기서 너무 어렵게 들어갔는데 이제 이게 지금 이제 과거에 있던 메뉴를 꺼내느라서 꺼내는 건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도형이니까 요거 찾는 거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우리가 창에서 일단 모양 팔레트 하나 꺼내주고 이 모양에서 창에서 모양 꺼냈어요. 꺼내주면은 이 모양에서 여기 지금 보면은 레거시 모양 및 기타 꺼내서 꺼내보면은 그 부분이 여기 모양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모양 중에 하트를 제가 하나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하트 하나 그려볼게요. 자, 하트를 제가 그냥 그리면 하트의 모양이 왜곡되죠. 정비율의 하트가 아니기 때문에 컨트롤 Z. 자, 그래서 제가 작업을 할 때 Shift 키 누르고 정비율의 하트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하트의 모양이 마음에 안 들면 컨트롤 Z 눌러서 자, 하트의 모양을 Shift 키 누르고 하트를 하나 그려보세요. 자, 다 작업이 됐으면요. 지금 내가 작업을 한 게 여기 지금 보면은 레이어에 지금 하트 레이어가 하나가 생겼어요. 자, 이제 그러면 위치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위치가 이게 지금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요. 자, 지금 내가 만든 하트를 가지고 이동 도구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분의 위치를 한번 잡아보세요. 자, 그리고 이름을 한번 써보고 저장을 해볼 건데요. 자, 지금 여기 있는 도형 도구가 나와 있는데 이 도형 도구는 저와 다르게 뭐 테두리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럴 거예요. 자, 테두리를 나는 좀 없애고 싶다라고 할 때는 내가 지금 작업을 했던 이 도형 도구를 클릭을 해주면 상단 부분에 옵션들이 있어요. 자, 지금 내가 칠을 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테두리를 해준 부분이 있는데 획이 있어요. 획. 근데 이 획은요. 여기 옆에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면 나는 획을 없애겠다 라고 하면 처음 부분에는 획이 없는 거 그리고 여기는 획을 내가 색을 골라줄 수 있는 것 여기는 획을 뭐 그라디언트로 넣어줄 수 있는 것 여기는 패턴 넣어줄 수 있는 거 이런 거 있는데 우리는 획을 없앨게요. 획을 없애고 획을 없앴더니 옆에 획은 사선으로 나오죠. 이거 나중에 또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획을 없애고 7만 남기고요. 자, 이동 툴로 클릭을 해주면은 다시 내가 그 모양 툴 했던 게 이제 벗어나면서 이동 툴로 클릭을 해주면은 지금 내가 만든 하트의 모양만 남아 있어요. 자, 글자 하나 써볼게요. 글자. 글자 하나 쓰고 마무리할 건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자, 새로운 문서 만들고 드로잉 하기. 자, 새로운 창 열었어요. 자, 모양 툴 할 건데 자, 1번 모양 툴 하나 골랐고 그리고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뭐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냐면 픽셀, 쉐이프로 되어 있어요. 쉐이프는 우리 지금 내가 이 모양 툴 클릭했을 때 쉐이프 모양으로 선택을 해줘야지만 지금 레이어가 이렇게 구분이 돼요.
자, 모양으로 구분해 주고. 그리고 나서 지금 하트 골랐죠? 자, 하트 골라 가지고 제가 드로잉을 했어요. 자, 인제 그다음에 글자를 쓰라고 되어 있어서 자, 글자는요. 타이틀 그리고 폰트에 대한 설정, 폰트의 컬러 그다음에 글자를 넣어 줄 건데 좀 주의할 점이 있어서 한번 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글자 넣어 주기 위해서 타이틀 클릭해 주고요. 자, 문자는 일단 기본적인 수평 문자 도구로 해줄 거고요. 자, 폰트 되게 중요한데 제가 언제 여러분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개념 꼭 설명을 해줄 거예요. 폰트는 한글 쓸 때는 꼭 한글 폰트, 영문 쓸 때는 무조건 영문 폰트. 저는 영문 이름 적어 볼게요. 영문 폰트인데 여러분들 디자인 폰트가 없어서 글자가 이쁜 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기 인제 글자들 보고 하나 골라 보세요,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저도 뭐 아무거나 하나 고를게요. 영어 쓸 때 영문으로 꼭 골라 주세요. 자, 그리고 폰트 크기는 72로 할까요? 72. 자, 중요한 거 지금 글자의 위치를 여기 도형 안에 하지 말고 도형 안에는 이 도형 안에 들어가니까 테두리에다 해 두면 안 되고 바깥에다 할게요, 바깥에. 바깥에다가 클릭해 주면 커서가 깜빡깜빡할 거예요. 여러분 영문 이름 하나 적어 보세요. 자, 영문 이름 적어 주고요. 다 적었으면 이동 툴로 글자의 위치를 잡아 주면 돼요. 네, 글자의 크기를 좀 작게 해 주기 위해서 자, 내가 글자를 쓴 레이어 앞에 T를 더블 클릭해 주고요. 글자의 크기를 좀 줄여 볼까요? 저는 48로 할게요. 폰트는 제가 꼭 영문 폰트 중에 골라서 해 달라고 했어요. 아무거나 폰트 아무거나 한번 해 보세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자, 폰트 해 주고 글자 썼으면 항상 마무리는 이동 툴로 글자의 위치를 잡아 주면 되고요. '아, 이 위치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키보드의 위, 아래, 좌우 이렇게 조정해서 해 주면 돼요. 자, 요 파일은요. 여러분 일단 새로운 파일을 하나 열었고 그리고 뭔가 내가 도형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글자를 하나 만들었는데 자, 이게 됐으면 저장 한번 해 볼게요. 자, 파일에서 자, 저장은요. 내 PC로 저장을 할 건데 자, 일단 저장. 위치는 자, 내 컴퓨터 내 컴퓨터에 지금 어제 만든 내 이름 폴더 있죠? 거기다가 저장을 할 건데요. 이름은 첫 번째 날이니까 01번으로 해 볼게요. 01. 자, 확장자는 PSD. 저장 눌러 주고 잠깐만 휴식하고 12시 50분 접속하도록 할게요. 잠깐만 쉽시다.